지우는 바닥에 놓인 열린 여행 가방을 바라보았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옷을 접었다. 이 옷들이 다시는 그 옷장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걸 알면서도 아파트 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오늘의 이 침묵은 달랐다. 더 이상 숨막히지 않았다. 더 이상 차가운 시선이 따라붙지도 독처럼 번지는 말들이 공간을 채우지도 않았다. 이 침묵은 새로운 시작의 침묵이었다. 지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20년,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20년의 결혼 생활. 처음에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누구라도 그렇게 믿었을 것이다. 성우는 매력적이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알았고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여자라도 된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마법은 오래가지 않았다. 칭찬은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작은 비판들이 자리 잡았다. 그러다 결국 노골적인 공격이 되었다. 어떤 모습이든 그는 불만이었다. 너무 많이 웃으면 가볍다 했고 말이 없으면 차갑다 했다. 잘 차려입으면 겉모습에만 신경 쓴다 했고 꾸미지 않으면 자기 관리를 안 한다 했다. 그렇게 지우는 점점 사라져갔다. 물에 풀린 잉크처럼 희미해지고 흐려져 결국 남은 건 형체 없는 얼룩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더 이상 혼란도 두려움도 없었다. 이제 떠날 시간이었다. 가방을 닫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이 집을 나가는 순간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나 없이 네가 어떻게 살지 두고 보자.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 말이 이번만큼은 무섭지 않았다. 더 이상 그녀를 흔들지도 결정을 의심하게 만들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진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한 번도 성호를 필요로 한 적이 없었다. 그가 그녀를 찾게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뿐이다. 문이 닫히자 어깨 위에 무게가 가벼워졌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잃어버린 자신을 하나씩 되찾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아주 오랜만에 그녀는 그걸 알고 싶어졌다. 지우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아파트를 떠난 후에도 여전히 무언가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성우가 보이지 않는데도 마치 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의 말이 직접 들리지 않아도 그녀 안에는 이미 그가 새겨져 있었다. 이혼 후 첫날 아침 휴대전화 벨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오랜 시간 동안 전화벨 소리는 곧 문제를 의미했다. 또다시 무언가를 비난받을 이유가 생겼다는 뜻이었다. 또다시 조심스레 눈치를 봐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화면을 보니 단순한 친구 은하의 안부 전화였다. 지우는 긴장한 채 웃음을 터뜨렸다. 난 이제 자유야. 그러나 왜 여전히 갇혀있는 기분이 드는 걸까? 도시를 걷다가 그녀는 한 카페에서 앉아 대화하는 한 커플을 보았다. 남자는 온화한 눈빛으로 여자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조급함도 비웃음도 없이 온전히 그녀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지우는 가슴이 조여왔다. 성우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언제였더라? 기억나지 않았다. 그때 깨달았다. 그녀는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늘 그녀는 상대보다 작은 조각이었다. 단 한 번도 대등한 존재였던 적이 없었다. 걸음을 옮겨 마트에 도착했을 때 와인 한 병이 눈에 띄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그의 반응. 성우는 그녀가 술을 마시는 것을 싫어했다. 그녀가 와인 한 잔을 따를 때마다 그는 눈을 굴리며 말하곤 했다. 여자가 혼자 술 마시는 건 우스운 일이야.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 품이 있는 여자는 이러지 않아. 그 말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리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지우는 와인병을 장바구니에 넣었다. 그날 밤 작은 아파트의 발코니에 앉아 와인병을 열었다. 첫 모금은 달콤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씁쓸함이 밀려왔다. 이제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됐구나. 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조차도 허락받지 못했던 과거가 떠올랐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유는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두려움 없이 스스로 선택하는 수많은 결정들의 모임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밤 지우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잃어버린 자신을 하나씩 되찾겠다고. 그게 평생이 걸린다 해도. 새벽 지우는 헐떡이며 깨어났다. 어둠 속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몇 초간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잊었다. 하지만 곧 기억났다. 이제 더 이상 그 집이 아니었다. 더 이상 그의 곁이 아니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듯했다. 얼굴을 쓸어내리자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느껴졌다. 몇 주가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경계 속에서 잠들었고 여전히 그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녀는 한밤중에도 조용한 발소리를 듣고 무언가를 예상하며 숨을 죽이고 다가올 비난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했다.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몸은 아직 그 공포 속에 머물러 있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상처구나. 심리 상담사에게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그건 과도한 경계 상태예요. 오랫동안 불안 속에서 살면 위험이 사라져도 뇌가 여전히 경고를 보내는 거죠.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자유로워지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그녀는 그것이 강함이라고 생각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참아야 한다고, 견뎌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그녀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수없이 많은 밤, 식탁 아래에서 손가락을 꽉 쥐고 울음을 참았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두려운 걸까?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다. 이제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는 법을 배워야 했다. 창가로 다가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이 작은 아파트 안에서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그녀를 감시하지 않았다. 더 이상 모든 행동에 대한 변명을 요구하는 사람도, 그녀의 말을 왜곡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제 그녀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그것은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밀려왔다. 다음 날 지우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늦잠을 자보기로 했다. 아주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성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발걸음이 곧 자신에게 다가가는 길이었다. 지우는 스스로를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늘 참아내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 믿었다. 견디고 삼키고 버텨내는 것. 어릴 때부터 배웠다. 여자는 인내해야 한다. 이해심이 있어야 한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선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어머니도 늘 그렇게 말했다. 좋은 여자는 집안을 지키는 법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지우는 20년 동안 그 규칙을 따랐다. 하지만 이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니 그녀는 마치 낯선 사람을 보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기억 속 자신의 모습보다 더 피곤해 보였다.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 버린 젊음, 그녀를 지워버린 결혼 생활 속에서 소리 없이 사라져간 시간들. 손끝으로 자신의 피부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다. 성호가 그녀의 외모를 두고 했던 말들. 살이 찐 것 같지 않아?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그 안에 감춰진 날카로운 비난. 너무 말랐어. 남자들은 볼륨감 있는 여자를 좋아해. 어떤 모습이든 그는 늘 불만이었다. 어느 순간 그녀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가 머리를 지적하면 바꾸고, 옷차림을 평가하면 그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꾸고, 붉은 립스틱이 품이 없어 보인다는 말에 입술의 색조차 어울리지 않았다. 작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애적인 사람에게 작은 양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한번 양보하면 끝도 없이 더 많은 것을 빼앗긴다. 그리고 지금 거울을 보며 지우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무도 나에게 지적하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일까? 질문은 무겁게 가슴을 눌렀다. 그녀는 답을 알지 못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녀는 밖으로 나갔다. 가방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를 걸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네온사인들이 반짝였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술집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팔짱을 낀 연인들,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는 친구들. 세상은 그녀의 고통과 상관없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그것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미용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안으로 들어갔다. 딱히 계획한 것은 없었다. 그런데 헤어 디자이너가 잡지를 넘기는 모습에 그녀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한 스타일을 가리켰다. 짧고 세련된 컷.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스타일. 정말 자르실 건가요? 미용사가 되묻자 지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지쳤다. 네. 가위질이 시작되었고 바닥에 머리카락이 떨어졌다. 그 무게만큼 마음도 가벼워지는 듯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기적처럼 모든 것이 변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주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소짓게 만들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그날 밤 미용실을 나선 지우는 쌀쌀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손을 뒷목으로 가져갔다. 낯설지만 자유로운 느낌. 머리칼뿐만 아니라 그녀를 짓누르던 무언가도 함께 잘려나간 것 같았다.
택시를 타고 새 아파트로 향했다. 아직 그곳을 집이라고 부르지는 못했다. 그저 과거와 미래 사이의 임시 공간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다. 죄책감, 성호는 분명 분노에 차 있을 것이다. 그가 지인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을지 눈에 선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날 배신하고 떠났어. 그 목소리가 마치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생생했다. 그리고 끔찍한 것은 그 말이 그녀의 일부를 흔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면서도 왜 그녀는 여전히,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는 걸까? 택시는 신호에 걸려 멈췄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조금은 초췌한 눈빛, 가벼운 다크서클. 이것이 자유로운 여자의 얼굴일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자유로워졌지만 아직 완전히 풀려난 것은 아니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성우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과거의 쇠사슬은 보이지 않게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신호가 바뀌었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일 다시 시도해보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옛날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모르는 사이에 계속 글을 쓰고 있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지우는 말하기 시작했다.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가득 채웠다. 지우는 자신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강물이 갑자기 터져나오듯 단어들이 흘러넘쳤다. 그녀는 생각하지 않고, 검열하지 않고 걸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스크린에 떠오르는 문장 하나하나는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깊이 묻어두었던 조각들이었다. 잠시 손을 멈추고 숨을 들이쉬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방금 쓴 문장을 다시 읽자 목이 꽉 막힌 듯했다. 처음으로 그녀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다. 변명 없이,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20년 동안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나는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다. 더 심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성호는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겠지. 그냥 성격이 좀 강할 뿐이야. 어쩌면 내가 정말 너무 예민한 걸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 이 문장들이 눈앞에 펼쳐진 순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녀는 분명히 보았다. 그 교묘한 조종의 방식을. 보호를 가장한 통제, 걱정을 가장한 비난, 사랑을 가장한 소유욕. 성호는 보이지 않는 목줄을 채웠다. 그리고 그녀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려 하면 달콤한 말들로 다시 당겨왔다. 그녀는 늘 되돌아갔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 잔인해야 하는지, 언제 다정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언제 그녀를 무너뜨리고 언제 얼굴을 감싸준 채 속삭여야 하는지를. 너 같은 여자를 사랑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것이 진실이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책장으로 향했다.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성호가 결혼 초기에 건넸던 카드들과 편지들이 있었다. 한때는 소중하게 간직했던 말들. 그러나 지금 보니 텅 빈 문장들에 불과했다. 너는 나에게 완벽한 여자야. 그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필요에 맞게 만들어진 버전의 그녀를 사랑한 것이다. 그녀는 편지를 구겼다. 손끝까지 짜릿한 감각이 퍼졌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이 글자들에 집착했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잉크가 묻은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손을 뻗어 카드를 하나씩 찢었다. 과거의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뭔가가 변하고 있었다. 자유는 단번에 찾아오지 않는다. 어느 한순간 기적처럼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하나의 선택이 또 다른 선택으로 이어지고 한마디의 진실이 또 다른 진실을 불러오며 한 걸음이 또 다른 걸음을 만든다. 그녀는 조금씩 자신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직 그녀 자신을 위해서. 그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찢어진 종이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다. 마치 그녀를 정의하던 과거가 조각조각 흩어진 것 같았다. 숨을 헐떡였다. 마음이 거친 파도를 맞은 듯 흔들렸다. 아마도 그녀는 긴 마라톤을 뛴 것이나 다름없었다. 몸이 아니라 영혼으로. 20년 동안 그녀를 지탱했던 것이 결국 고통이었다는 사실. 그걸 내려놓는데 이렇게나 힘이 들 줄 몰랐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고 선반에는 책 한 권조차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그대로 비춘 모습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러나 새로운 자신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두려웠다. 이제 누가 나를 정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열었다. 그리고 문득 그림 강좌를 검색했다. 왜? 그녀도 몰랐다. 하지만 어릴 적 그녀는 그림을 좋아했다. 성우가 재능도 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 라고 말하기 전까지.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작은 화실이 있었다. 그녀는 버튼을 눌렀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사소한 일이었다. 그러나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선택한 일이었다. 그 다음 옷장을 열었다. 안에 걸려있는 옷들은 전부 그가 좋아하던 스타일이었다. 눈에 띄는 색은 없었다. 너무 짧거나 화려한 것도 없었다. 성우는 빨간색을 싫어했다. 그러니 그녀는 빨간 원피스를 사야겠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승리였다. 해가 뜨고 있었다. 지우는 눈을 떴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발소리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도 없었다. 이제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였다. 그녀는 새빨간 원피스를 입었다. 거울을 보았다. 이번에는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다. 이 옷 나에게 어울릴까? 그녀는 스스로 답을 내렸다. 어울려.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다. 도시의 바쁜 리듬 속으로 걸어나갔다. 발걸음이 단단했다. 어깨를 당당히 펴고 세상을 마주했다. 그녀는 그림 수업이 열리는 문 앞에 섰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것이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첫걸음이 있을 것이다. 자유란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선택하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오늘 지우는 살아가겠다고 선택했다. 두려움 없이, 억압 없이, 허락받지 않고 드디어 그녀는 자신의 것이 되었다.